오늘은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세포. 그러니까 이제 뭐 소단원으로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이지. 자, 모든 생물은 우리가 생물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생물은 무조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세포.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정의가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세포라는 거의 뜻도 알아야 돼. 뭐라고? 생물,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 말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다만 이제 꼴랑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고, 그죠? 여러 개 사람처럼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모인 생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은 무조건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단세포라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다음에 뭐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플랑크톤 같은 것도 다 단세포 생물이고, 뭐 아메바 이런 거 있어. 근데 이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 우리 좀 이따 이제 세포의 구조 얘기하겠지만,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핵이 보이면 보이는 세포가 있고 안 보이는 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균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균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 앞에서 저거 배웠지? 핵산 배웠잖아. 핵산이 그냥 이렇게 풀어져 들어있어. 근데 소위 말하는 핵이라는 건 핵산을 둘러싼 동그란 부분을 핵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없어. 뭐 얘도 뭐 리보솜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세포인데 핵이 없는 세포. 단세포인데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 있다고. 그런 애들 뭐라 부르냐면은 원핵 생물이라고. 원핵 생물. 그 세포 안에 핵이 없다 이 말이야.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는 원핵이었어. 원핵. 단세포이면서 핵이 없는 애들이었다고. 그러다가 걔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단세포지만 핵을 갖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진핵이라 그래. 핵이 있는 애들은 진핵 세포 또는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을 진핵 생물이라 하거든. 근데 진핵은 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핵 생물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세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핵 생물이라 보면 되고, 진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 중에서 이제 핵이 있는 애들, 아메바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야. 아메바, 아메바, 뭐 유글레나 뭐 이런 애들, 아메바가 이제 대표적이다. 등등등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그냥 세포 하나가 생물이니까 뭐 따질 게 없는 거지. 그냥 핵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얘네들은 단세포이기 때문에 이걸 동물이다 식물이다 나눌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다 식물이다 얘네들은 다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이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진화를 해서 얘가 나타난 거니까 단세포 생물이 또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거든. 우리 사람도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이지. 무조건 뭐가 있다?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무조건 진핵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다세포 생물들은 이제 우리가 비로소 뭐야?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지. 동물, 식물. 그런데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야, 세포가 그냥 모인다고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한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야, 동물.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한 세포들이 있을 거고, 그 세포들 중에서 하는 일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거지.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기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기관들 중에서 또 하는 일이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
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그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거지. 요거 뭐 예를 들어 조직에는 어떤 조직이 있고 기관에는 어떤 기관, 이거는 선생님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 보니까는 뭐 학교에서 그렇게 막 심도 있게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단계가 이렇다. 그럼 식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식물도 뭐 식물을 이루는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어. 뭐 물관세포니, 체관세포니, 여육세포니, 뭐 등등등 여러, 뭐 표피세포니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럼 그런 세포들 중에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 그런 조직들이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조직인데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애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조직계가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기관들인 거야. 그럼 식물은 이제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세포 생물들은 이와 같이 어떤 구성 단계를 거쳐서 한 개체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구성 단계를 들여다보면 동물은 기관계라는 단계만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계라는 구성 단계는 동물에만 있고, 그 다음에 조직계라는 구성 단계는 식물에만 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세포, 이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세포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136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그죠? 아래쪽에 있지. 요거 필요한 거 다 적었으면은 선생님이 좀 지우겠다. 그죠? 다 적었지? 세윤이 아직 다 안 적었나? 그리고 내가 어저께 어머님들한테 아마 문자가 다 갔을 건데, 니네 그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거 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좀 보세요. 조회수가 1, 2야. 그럼 내가 가르친 애들만 20명이 넘는데 20명이 적어도 한 번씩 봐도 조회수가 20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조회수가 1, 2, 그죠? 아, 저 바빠가지고. 다 바빠.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다 바쁘지. 그죠? 근데 걔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내가 더 바빠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하루에 잠은 8시간 다 자야 돼. 1시간 덜 잔다고 죽지 않아요. 그죠? 맨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기간 때. 공부할 시간 없으면 자는 시간 줄여야지. 선생님 때 그렇게 공부했다니까? 물론, 뭐, 요즘 세대들이 봤을 때는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한 걸 수도 있지만, 야,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공부 더 하려면 자는 거 줄여야지. 나 대학 고등학교 때 한두 시간 그 3년 내내 그렇게 자면서 공부했어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 있잖니? 물론 이게 뭐 겉모습은 이제 곧 내일 죽을 사람처럼 지금 뭐 이렇게 좀 삐쩍 꼬라 있지만, 공부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건 핑계야. 해보지도 않고. 그죠? 정 없으면 앉아가지고 계획을 세워. 이날은 무슨 과목, 이날은 무슨 과목.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돼. 그럼 이제 체계적, 왜냐면 막 이거 했다가 막 숙제하기 바쁜 거야. 막 이거 했다가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숙제도 생각, 정신없이 하니까는 결국엔 둘 다 못해서 하는 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름 계획을 세워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자, 그럼 지울게. 자, 그래서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말부터가, 야, 동물세포, 식물세포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뭐지? 좀 다르다는 얘기지. 똑같으면 그냥 세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물이든 식물이든.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굳이 동물세포니 식물세포니 구분을 하는 거겠지. 자, 여기다 이제 그려볼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리는 게 식물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리는 게 동물세포입니다. 그죠? 자, 식물세포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른바 이제 뭐야? 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일단 그려놓고 쭉 설명을 할게요.
자, 뭐 이런 모습이고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이런 구조야. 그죠? 그림 개 잘 그리지 않냐? 그지? 자랑하고 싶었어. 자, 여기 식물 세포고요. 이제 동물 세포야. 그래서 이제 너희 공부할 때 여기 이제 세포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들처럼 핵이 보이잖아? 이거 무슨 세포라고? 진핵 세포야. 그지? 진핵 세포.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조그만 세포 이제 확대해 놓은 거지. 이 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조그만 소 기관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세포 안에 어떤 소기관이 들어있고 얘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첫 번째 봐. 여기 이제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보면은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게 세포 벽. 근데 말 그대로 벽이 하는 일이 뭐겠어? 그 내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세포벽의 성분이 또 중요해. 자, 세포벽의 성분이 뭐냐면 선생님 아마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라는 게 있어. 다당류. 응? 그 중에 이제 다당류 중에서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이 세포벽의 주성분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물 세포벽의 성분이 뭐냐? 셀룰로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씩 쭉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또 이제 이 안에 보면 얘랑 지금 보면 얘가 다르거든. 또 식물 세포 안에는 자 뭐가 들어있냐면 엽록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엽록체. 자, 그 다음에 니네 이 안에 이제 보면은 요거부터 얘기할게. 여기 이제 세포벽 안에 보면은 세포 막이라는 게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둘 다 세포 막이 있거든. 세포 막이 있어. 그럼 이 세포 막은 이걸 설명해 이제 얘도 조금 되니까 일단 요건 써놓기만 하고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질 이중층. 꼭 기억해. 인지질로 된 이중층이다 이거지. 써야 돼. 자, 그럼 봐라. 인지질이라는 거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 아마 뭐 연재나 예주나 재현이는 내가 인지질 얘기했던 것도 같고, 그죠? 자, 인지질이라는 애가 있어. 잘 봐. 인지질이라는 일종의 분자야. 지질의 한 종류인데 일단 인지질이니까 무슨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까? 인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근데 이 인지질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머리처럼 동그랗게 생긴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길다란 거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머리처럼 생겼지. 이거 머리 부분이라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다리처럼 생긴 놈은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해요. 물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해. 이 꼬리의 주성분이 지방산이거든. 지방산.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하지. 물하고 안 친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근데 이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그런 인지질로 돼 있다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야,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였지? 물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내부도 대부분이 물이고, 그다음에 이런 세포들이 쭉 있으면 세포의 사이사이, 세포 바깥쪽도 대부분 뭐야? 물인 거야. 그럼 이 막이 그 경계를 삼아주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드는데,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지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고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야. 근데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인 거야. 그러면 그거를 경계 삼으려고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배열돼야 돼?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이 그 물 쪽을 향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이 이렇게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질 분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자, 요렇게 요게 세포막 하나인 거야. 요게 세포막 하나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소위 말하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박혀 있지.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 그래서 세포막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중층.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좀 이따 이제 쭉 설명하다 보면 이중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있잖아. 분명히 실수한다. 이중막하고 이중층은 다른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지질 이루어진 막을 세포막을 비롯해서 얘네를 생체막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게 막 하나인 거야. 그럼 이중막은 그런 막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중막은 따지면 인지질 몇 층인 거야? 4중층인가 4층. 4개 층인 거지, 인지질이. 그래서 이중막과 이중층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막 단백질이라고 하거든. 막 단백질.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또 이제 이 세포 구조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얘를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푹 박혀져 있는 건데 우리 그거랑 비슷해. 물 위에다가 기름 한 방울 똥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그 기름 한 방울 수면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똑같아. 단백질도 인지질 사이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딱 박혀서 고정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 사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막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성. 그래서 아무튼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를 확대를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막이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야? 이 세포들도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뭐야? 흡수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포를 경계로 안과 밖에 또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해. 물질 출입을 조절해.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세포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선생님 얘기할 거야. 세윤이 여기 앞으로 와서 앉아도 돼.